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날이 너무 덥죠. 요즘에는 참 코로나 때문에 시국도 시국인지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자기 개발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조금 됐어요. 공부한 지는 분청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고려 청자가 한참 유행이고 고려가 쇠퇴하면서 고려 청자는 왕이나 귀족들 위주로 썼던 그런 그릇들이라고 하면 분청사기가 그 다음에 나온 그런 그릇인데요. 보통 왕뿐만이 아니라 귀족이나 일반 우리 서민들까지도 굉장히 실용성 있게 썼던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청사기가 기법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중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도예 작업을 했던 그런 시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분청사기가 이 화장토를 발라서 표현을 하는 그런 기법들인데 굉장히 소박하고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고요. 바로 전 영상에서 조화기법을, 분청사기 조화기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요번에는 박지기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강기법하고 인화문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이어서 또 작업을 할 영상이고요. 오늘은 박지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여러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멋진 작업을 했던 그런 분청사기 중에 박지기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전 영상에선 조화기법은 제가 주로 화분 만들 때 앞쪽에 많이 쓰는, 조각하면서 쓰는 기법이에요. 화장토를 바르고 조각을 해서 그림을 표현했던 그런 조화기법이고요. 오늘은 박지기법이라고 해서 그거와 반대예요. 화장토를 바르는데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한 다음에 조각 바깥 부분을 긁어내서 이 화장토와 흙 본연의 색을 대비시키는 그런 멋진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두 개를 화분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서 하나만 올려드릴 거고요. 화분 만들어서 화장토 발라서 제가 박지기법 하는 것까지 풀 영상으로 올립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작업했던 거를 지금 1시간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조금 넘긴 했는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속을 조금 빨리 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했고요. 일단 화분 바디 만드는 거는 많이들 제 영상에서 보셨어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풀 영상을 찾는 분들이 계셔서 요번에 풀 영상을 해서 올립니다. 일단 화분 2개 올려서, 한 가지는 하얀색 백색 화장토를, 원래 박지기법에 하얀색 화장토를 바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조화기법에서 보여드렸던 짙은 갈색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박지기법으로 제가 조각도 하고 긁어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에요. 단순한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 그림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의 그 분청사기를 보시면 굉장히, 예전에 그 청자라든가 그 다음에 분청사기 다음에 나오는 백자랑은 또 다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코일링을 해서 흙가래를 해서 한 단씩 올려줍니다. 위와 아래를 자세히 이렇게 잘 붙여 주시고요. 안쪽과 바깥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줘서 흙을 잘 붙여 줍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꼭꼭 눌러서 위아래를 잘 붙여 주고요. 그리고 옆으로 또 문대서 또 붙여 줍니다.
이 부분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꼭 눌러서 잘 붙여 주셔야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터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 두 단, 세 단 본인이 원하는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흙가루의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굵게 하셔도 되고 가늘게 하셔도 되고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두께는 밑바닥의 두께와 옆면의 두께가 같아야 나중에 갈라짐이 덜합니다. 보통 물레 칠 때 물레 화분이 밑에가 많이 갈라지는 이유가 보통 흙의 두께가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벽면하고 바닥면의 두께가 다르면 서로 마를 때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마르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먼저 마르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마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잘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벽면하고 바닥면을 일정하게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같은 두께로 나올 수 있도록 손으로 계속해서 주물러 줍니다. 자, 이렇게 치대 주기도 하고요. 양손을 같이 쓰셔야 돼요. 항상 안쪽 손과 안쪽에 대고 바깥에서 눌러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해주시고요. 요거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손자국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쓸어서 펴줍니다. 손으로 해주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게 나무 주걱으로 펴주면 조금 더 잘 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줍니다. 자, 화분 만드는 스타일은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죠? 밑바닥에 보통 핀칭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밀어서 자, 이렇게 복주머니 형태로 만들 거라서요. 아래쪽은 둥그렇고 위쪽은 중간에 목 부분이 조금 조였다가 윗부분이 조금 넓어지면서 약간 둥그스럽게 제가 모양을 낼 겁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물스펀지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화분들은 굉장히 잘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물스펀지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스펀지가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화분 안쪽에 물이 고이면 나중에 갈라져요. 그 부분이 마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위에 날개 부분, 자, 화분의 전 부분에 무늬를 넣어 볼게요. 자, 양쪽에 맨 가해 쪽 가운데 약간 반지름 되는 부분, 지름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양갈래로 해서 잡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 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도 90도로 해서 반을 손자국을 이렇게 내주면서 손으로 살짝 눌러 줍니다. 자, 날개 부분을 자, 이렇게 180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90도 되는 부분을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반건조를 시켜주고요.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가 될 정도로 되면 어느 정도 반건조 되면 이 안쪽에다가 에어캡을 뽁뽁이를 가득 채워서 뒤집어 줍니다. 그냥 뒤집었을 때는 약간 갈라질 수 있어서요. 무게에 눌려서 에어캡을 가득 꼼꼼하게 넣은 다음에 뒤집어서 밑에를 정리해 줍니다. 물스펀지로 갈라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 부분을 스크래치 내서 흙풀로 해서 붙여 주고요. 그리고 코일링으로 해서 흙가래 한 단을 올려 줍니다. 그래서 붙여 주면 어느 정도 굽이 됩니다. 자, 제가 자주 쓰는 굽인데 이 굽은 옆에 바람구멍도 크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선하게 뿌리가 잘 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흙풀을 묻혀 주시고요. 흙풀은 같은 흙에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준 다음에 흙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일링을 이렇게 한 단 덧대서 흙가래 덧댄 다음에 양옆으로 어느 정도 두께를 펴주고요. 일정하게. 그리고 나서 안쪽과 바깥쪽 이어지는 부분이 갈라지기 쉽기 때문에 얇게 코일링을 해서 붙여줍니다. 이 코일링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붙여주시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산소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잘 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일링을 한 단씩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잘 쓸어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것도 역시 밑부분에 보시면 손자국이 많이 나 있죠. 나무 주걱으로 해서 손자국을 펴주고, 안쪽 부분도 이렇게 코일링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코일링도 두껍게 너무 붙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깨진 거와는 다르게 약간 너무 두껍게 붙이니까 이 부분이 일어나서 약간 갈라진 것 같이 보여요. 자, 보기에는 외관상 안 좋으니까 그냥 얇게 어느 정도 최대한 얇게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스펀지질로 해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바깥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 최대한 평평하게 펴질 수 있도록 나무 주걱으로도 피고 물스펀지질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바람구멍을 낸 다음에 또 말려 주셔야 돼요. 그냥 뒤집어 버리면 또 위에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리 굽부분이 주저앉아 버리고 누르앉아 버리고 찢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구멍을 낸 다음에 반건조 될 정도로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이런 데서 다 나와요. 제가 처음에 그걸 몰라서 그냥 뒤집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흙이 말랑말랑하니까 위에 무게를 못 견디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줄칼, 제가 U자 형태로 된 줄칼 소개시켜 드렸죠. 이게 줄칼이에요. 자, 줄칼로 해서 이렇게 바람구멍 크게 내주고 물스펀지질 하면 마무리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뒤집어서 뒤집기 전에 말려주시고 반건조 된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화장토를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토는 흙 색깔하고 반대되게 약간 진한 흙에는 밝은색, 밝은색 흙에는 진한색 화장토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박지기법이라는 게 이 태토가 노출되고 백토를 긁어서 그렇게 약간 대비가 되게, 원래 색상의 흙 색깔하고 이 화장토의 색깔이 대비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백색 화장토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요거는 동용토라 해서 약간 어두운 흙을 사용했고요. 요거 다음 작업하는 거는 짙은 갈색을 화장토를 칠을 해주고 흙은 밝은 300토를 해주었습니다. 색화장토 만드는 거는 요 바로 전에 기법에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색화장토 섞는 거 조화기법에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만들었던 그 화장토를 가지고 붉은 갈색으로 해서 칠해 줄 겁니다. 자, 화장토는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잘 발라주시고요. 이거는 백붓이라 그래서 일반 화방에서도 팔고 문구점에서도 팔아요. 그냥 저는 저렴한 걸로 쓰고 있어요. 이게 그냥 무난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쓸어서 올려주던지 쓸어서 내려주던지 한 방향으로 붓을 떼지 않고 붓 끝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쓸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전에도 강조해 드렸죠. 이거는 화장토가 골고루 위아래로 잘 발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화장토를 이렇게 양옆으로 바르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윗부분에 화장토 부분을 요걸 닦아줍니다. 이 부분에 화장토가 두껍게 발리면 나중에 갈라지더라고요. 깨지고. 그래서 닦아 주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화분 둥그스름한 화분에다가 제가 짙은 갈색 화장토를 제가 칠을 해 보겠습니다. 짙은 갈색 화장토와 대비되도록 제가 밝은 색을 300토를 가지고 제가 화분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화장토를 발라줍니다. 양옆으로 골고루 발라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한 번에 붓을 떼지 않고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바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도 3번 발라줄 거예요. 자, 양옆으로 이렇게 쓸어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떼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줍니다. 그래서 골고루 화장토가 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화장토가 떡이지지 않도록 잘 펴서 최대한 얇게 그리고 골고루 잘 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려서 반건조해서 손에 화장토가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발라주고 해서 3번 발라줍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에 이 전 부분을 이렇게 물스펀지질로 여기 닦아줍니다. 여기가 발라줘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너무 두껍게 발리면 막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 요거는 반건조 될 때까지 말려주시고 이제 조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각은 많이 해보셔서 알죠? 지금 반건조 된 상태예요. 손에 안 묻어 나올 정도고 어느 정도 약간 꾸덕꾸덕 마른 상태고요. 자,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 샤프도 괜찮고 송곳도 괜찮고 조각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두껍게 파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일단 샤프로 팔 거고요. 나중에 좀 두꺼운 선은 약간 나무꽃이 그걸로 파줄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이 도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도안을 그리려고 했는데 요번에 작업할 때는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도안을 따라 안 그리고 제가 그냥 막 바로 조각에 들어갔어요. 자, 못해도 그냥 봐주세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작업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커다란 모란꽃 같은 꽃송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꽃송이를 일단 큰 꽃송이를 가운데 하나 딱 박아주고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해서 조금 더 작은 그런 비슷한 꽃송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간 사이즈의 꽃이라던가 아니면 잔잔한 꽃이라던가 이파리라던가 그렇게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제는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는 질문할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예전에 우리 구독자님 그림을 어떻게 쉽게 그리느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베끼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창작으로 그리고 하는 거라서. 근데 하나하나 이걸 처음부터 꽉 채워야지 이러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하나하나 예를 들어 큰 꽃송이 하나 넣고 그 주위에 뭐 작은 잔잔한 꽃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야지 이거를 뭐 다 풀로 채워야지 이러면은 벌써 그 뭐랄까요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압박감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모란꽃 같이 커다란 꽃송이를 넣어 보고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 다 채우려면 잔잔한 꽃만 가지고는 너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꽃이 들어가야 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야 눈에도 확 띄고요. 자, 이렇게 큰 꽃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꽃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또 너무 갑자기 작은 꽃 있으면 또 구도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한 중간 스타일로 해서 요번에는 꽃잎이 약간 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넣어 보고요. 자, 약간 잎끝이 요번에는 뾰족뾰족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뒤집어진 잎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넣어 보고요. 한 송이는 외로우니까 또 한 송이를 넣어 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잘 말라서 조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쵸? 자, 이거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싶으시면 조금 더 라인을 두껍게 따시면 돼요. 송곳이나 나무 그 꼬치 이런 걸로 해서 굵게 하시면 돼요.
굳이 막 재료가 다 갖춰져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집에 있는 걸로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모란꽃 같은 꽃송이가 한 송이 좀 더 그거보다 큰 송이가 있으면 조금 더 작은 송이가 있으면 좋겠죠.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로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했을 때 흙동이 많이 안 나오면 굉장히 잘 마른 정도예요. 제가 저 스펀지로 털어내는데 이렇게 뭉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떨어지는 거는 아주 굉장히 잘 마른 거예요. 흙이 요럴 때 파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스케치 하면서 제가 바로 조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박지기법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린 외의 부분을 제가 대비가 되도록 긁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꽃 안쪽에 약간 그늘이 지는 부분, 겹쳐지면서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약간 박지기법으로 해서 살짝 긁어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꽃을 위쪽에도 한 송이 정도 넣어주면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요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번에는 큰 꽃, 작은 꽃도 막 모여있는 꽃, 약간 플록스 꽃 같이 한 송이 한 송이가 작은데 모이면 송이가 되듯이 그렇게도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자주색 화분에다가는 같은 아네모네를 계속 반복적으로 넣을 거예요.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보면 박지기법 예전 것들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막 역동적인 그런 무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느낌의 꽉 찬 느낌보다는 약간 여백의미도 있고 약간 그렇게 굉장히 산뜻한 그런 무늬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저는 좀 그림에 욕심이 많아서 요번에 조금 많이 넣었어요. 나중에 채색도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많이 넣었어요. 사실은 조금 더 덜 넣어도 그림을 덜 넣고 여백을 긁어내도 굉장히 흙과 대비되면서 그림이 대비되면서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송이를 넣어 봅니다. 자, 요거는 약간 아까 그거보다 중간 사이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뭇잎도 좀 넣어 보고요. 이파리도 넣어야지 어느 정도 구도가 맞을 것 같죠. 자, 이파리도 넣어주고 큰 이파리도 넣어주고 작은 잎들도 넣어주고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그냥 제가 평상시에 화분 만들 때 그냥 했던 조화기법하고 제가 평상시에 만들던 화분 만들 때 초반에 작업하는 조화기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조화기법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할 거는 박지기법이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나중에 이 바깥 부분, 그림 외의 부분을 긁어서 테토는 노출되고 백토는 긁어내는 색이 대비가 돼도 그렇게 보여지게 할 겁니다. 테토라는 거는 이거 지금 밑바탕이 되는 흙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토는 이 화장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깥 부분의 그 하얀 화장토를 살짝 긁어낼 거예요. 화장토 부분만 너무 두껍게 말고요. 화장토 부분만 살짝 긁어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계속 넣어줍니다. 자, 플록스 꽃은 여러 송이가 있어야 예뻐요. 다발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송이, 크게 두 송이, 크게 세 송이 정도 잔잔하게 모여서 이렇게 큰 다발에 이르도록 세 덩이 정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이파리 중간중간에 또 넣어주고요. 자, 박지기법이 단순히 바깥에만 바깥 부분만 긁어내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꽃 그 가운데 부분 약간 음영이 지거나 겹쳐져서 조금 색깔이 어두워지는 부분도 제가 거기도 긁어낼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요,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느낌이 있는 그런 화분이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그냥 보통은 구워내거든요. 투명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거나 그냥 구워내거나 그래요. 근데 제가 요거는 색깔을 넣어도 예쁠 것 같아서 제 화분에 응용을 해보고자 색깔도 한번 넣는 것을 올려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영상을 마저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채색하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보시면은 박지기법은 이렇게 화장토를 해서 발라주고 그 외의 부분 그림을 그린 다음에 바깥 부분을 살짝 긁어내서 색깔에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구워내는 겁니다. 박지기법이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화분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공방이나 이런 데서도 보통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들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처럼 막 이렇게 색깔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박지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 하얀 화장토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그렸고요. 자, 이제 박지기법을 제대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바깥 부분을 이제 살짝 긁어내겠습니다. 파일 정도로 긁어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하얗게 발린 화장토만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빈 부분을 깨끗이 도려낼 거고요. 약간 조금 바깥 부분이 조금 넓은 공간이다 하시면 약간 그 긁어내는 부분 자체에도 약간 줄무늬를 낸다든가 무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꽃을 채색할 욕심에 자리가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긁어내 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판화 같은 거 초등학교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간 굵은 스타일의 라인을 원하시면 조각도를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이제 얇게 어느 정도 채색이 들어갈 거라서 굳이 굵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형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을 깨끗하게 긁어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얀색 화장토와 바깥 저 안쪽에 있는 흙 색깔을 보세요. 약간 대비가 되죠. 이게 동용토라서 색깔 중에 흑색 중에 좀 어두운 흙이고요. 그 흑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비가 되기 위해서 화장토를 밝은 하얀색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이 화장토라는 게 이 하얀 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얘서가 아니라 이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을 말하자면 보호해 준다 할까요? 약간 밑에를 어느 정도 색상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이 흑색에다가 그냥 하면 물감이 다 먹어 들어가서 색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어둡게 나오거나. 근데 이 하얀색 백상감 화장토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색깔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굳이 물감이나 아니면 이런 색깔을 내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 하얀색만으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얗게 느낌 있고요. 자, 일단은 인맥을 그려주고 나중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 줄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백 부분이 되는 부분, 바깥 부분을 일단 긁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백 부분이 다 깔끔하게 약간 긁어냈다 하면 그 다음에는 꽃 가운데 부분이나 안쪽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약간 긁어내겠습니다. 약간 음영이 대비가 돼야 흑색이 보이면서 이 하얀 화장토하고
자, 이제 외곽을 다 팠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안쪽에 꽃잎 안쪽에를 이제 파겠습니다.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나 약간 진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음영을 넣어주면 그냥 단순한 하얀색의 라인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이 생동감 있겠죠. 꽃잎 안쪽 부분, 겹쳐지는 부분, 좀 진한 부분 위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도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음영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불에 구워서 나오면 훨씬 더 굉장히 입체감이 살겠죠. 이게 박지기법이라 해서 그냥 바깥 부분만 그냥 긁어내는 게 아니라 꽃의 안쪽이나 이파리 안쪽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꽃이 그냥 밋밋할 때와 또 다르죠. 이렇게 안쪽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입체감이 굉장히 살죠. 자, 지금은 줄기 부분도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안쪽에 음영을 더 넣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화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음영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하나 꽃송이 하나하나 사이사이 꽃잎 이파리 사이사이를 이렇게 음영을 넣어 줍니다. 자, 흙과 원래 본연의 흑색과 하얀 백토가 대비가 돼서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대비가 되죠. 입체감도 살면서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음영을 넣으니까 굉장히 꽃이 깊이감이 또 다르죠. 이런 느낌으로도. 자, 이렇게 해서 큰 꽃송이도 넣으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약간 음영을 더 깊이 넣고 싶으시면 약간 깊이 넣으셔도 되고요.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넣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럴수록 약간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굉장히 약간 대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채색에 욕심이 있어서 채색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라인을 조금 약하게 했는데, 그냥 요렇게 하얀 백토만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라인을 굵게 넣어도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서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잔잔한 꽃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잎사귀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자, 되게 멋있는 단순하면서도 멋진 그런 박지기법의 화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약간 입체감도 있으면서 멋있죠. 저는 박지기법을 몇 번 해봤는데 주로 이제 화분할 때 쓰기는 쓰는데 이렇게까지 풀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박지기법을 넣은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화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자주색 칠했던 그 화분에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박지기법을 다른 색깔 짙은 갈색을 바탕으로 하고 그 흙과 대비되게 하기 위해서 밝은 300토를 테토로 썼어요. 그래서 그림이 밝게 나오고 약간 그러니까 박지기법으로 해서 그 짙은 화장토색을 긁어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꽃 그림이 막 이것저것 화려하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한 패턴으로 해서 약간 아네모네 꽃으로 해서 한번 그려 보려고요. 그냥 아네모네 꽃으로 꽉 채워 보겠습니다. 특별한 기법 없이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가지 꽃 그림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채워도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짙은 자주색 색화장토를 발라주고 반건조 돼서 꾸덕꾸덕 마른 다음에 손에 묻어 나오지 않고요. 꾸덕꾸덕 마른 다음에 다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번엔 단순하게 비슷한 꽃들을 계속 그릴 거라서요. 굳이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고 끝에까지 봐주시고요. 느낌이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하얀색 화장토를 발라서 짙은 흙과 대비를 시켰을 때와 짙은 화장토를 발라주고 밝은 색상의 흙을 써서 약간 대비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짙은색 화장토는 약간 흑색에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색 화장토를 바른 흙보다 조금 더 말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긁어냈을 때 화장토가 흙에 묻어서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묻어 들어가면 불에 구웠을 때 흙 색깔이 깔끔하게 안 나오고 약간 자주색이 막 군데군데 섞여서 보이겠죠. 자, 이것도 딱히 뭐 디자인 없이 제가 그냥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로 아네모네 꽃으로 해서 제가 쭉 한 바퀴를 돌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 바깥 부분을 박지기법으로 해서 약간 긁어낼 거고요. 그리고 꽃 안쪽 부분이랑 그런 부분도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데 아까는 흙 긁어낸 부분이 하얀색 화장토보다 조금 더 어두웠고요. 요번에는 화장토가 어둡다 보니까 긁어낸 부분이 밝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색을 대비되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랑 비슷해서. 자,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저는 일단 가는 선으로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반복되는 단순한 그런 그림이라서 라인을 조금 더 굵게 넣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조금 굵은 대나무 꼬치로 해서 제가 라인을 조금 더 깊게 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하면 끝이에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지금 요즘 제가 분청사기 그거 하면서 제가 너무 푹 빠져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 전 영상은 조화기법으로 해서 완성을 했고요. 분청사기 조화기법. 근데 분청사기 조화기법은 사실 하얀색 화장토를 가지고 발라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자주색 짙은 자주색 갈색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밝은색 화장토를 써서 제가 대비가 되도록 조화기법으로 했고요. 요번 영상에서는 박지기법으로 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만 해서 보여드려도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 닮아서 조금 궁금하신 것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막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막 그래서 해봐야 돼요. 망치더라도 해봐야 돼서. 자, 그래서 흙을 두 가지 가지고 달리 해봤고요. 화장토도 달리해서 요번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있는 게 상간기법하고 이나문 기법이 있어요. 상간기법은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거라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상간기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요. 하나는 이나문 기법으로 해서 꽃도장을 만들어서 그걸 찍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작업을 또 한번 또 올려봐 드릴 겁니다. 이 분청사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고려청자나 뭐 다른 백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유행을 했던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짧지만 굉장히 개성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짧지만 개성이 강하게 드러났고 서민들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분청사기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고려시대가 쇠퇴하면서 이제 조선시대가 건국되고 그 사이에 이제 만들어졌던 분청사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간기법, 이나문기법, 박지기법, 조화기법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화기법이나 박지기법은 제가 상간기법 이렇게는 사실 제가 화분 만드는데 많이 썼어요. 계속 꾸준하게 썼는데 이나문 기법은 꽃도장 찍어서 하는 거는 사실 제일 편한데도 많이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자, 이제 라인은 다 했고 박지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긁어내 보겠습니다. 꽃 그림을 그린 그 부분 외에 바깥 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화장토만 살짝 긁어내도록 긁어냅니다. 깊이 파는 거 아니고요. 살짝살짝만 이렇게 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라인을 좀 진하게 해주시고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장토 색깔하고 흑 색깔이 대비가 될 것 같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배운 분청사기 중에 박제기법 어떠셨어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흙과 화장토가 대비가 돼서 느낌이 굉장히 새롭죠. 기존에 채색했던 화분도 멋지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분청사기를 보면서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업도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자, 다음에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음 상간기법하고 이나문기법 해서 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그 화분도 채색 한번 채색 영상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돼 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또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제 화분이었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